자, 5번부터 봅시다. 5번부터. 자, 수능 문제예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죠. 스케마틱 knowledge라는 것이 사실은 뭔지 모르죠. 스케마틱 knowledge, 그죠? 선생님도 몰라요. 스케마틱. 뭐야 저게? 도식화된 지식?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몰라요, 나도. 근데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푸냐면 그냥 스케마틱 knowledge라고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인식을 해보세요. 고유명사처럼. 굳이 해석이 필요한 단어가 아닐 거예요. 해보자. 명확하게도 분명히 schematic knowledge라는 것은 너를 도울 거래. Guiding your understanding and enabling you to reconstruct things you cannot remember야. 그러니까 이 schematic knowledge라는 건요, 너의 이해를 이끌고요, 그리고 네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를 재구성하도록 도와준대요. 됐죠? 자, likewise. likewise 우리 어디 뒤에 나온다고 했더라? 기억나? likewise 뭐와 뭐 연결한다고 했죠? 얘는요? 예시와 예시를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도 if 하면서 예시가 나오고 있죠. 만약에 하면서, 그지? 그러면 주어진 글 다음에 A가 못 나오네요. 그죠? 주어진 글에는 예시가 안 나왔잖아요. A 탈락. 2번 B, 미안, 2번이 아니라, 자, any reliance on schematic knowledge therefore will be shaped by this information. 이러한 정보래. 근데 그 정보가 평범한 것에 관한 정보래. 주어진 글에 안 나오죠. 그죠? 주어진 글에 어떤 정보라는 얘기 안 나오고요. 뭐 평범한 것에 대한 정보 안 나와요. 그죠? 여기 정보 없어요. 그러니까 B도 탈락이에요. 그럼 우리는 분명히 A도 못 오고 B도 못 오니까 뭐가 올 수 있는 거야? C가 올 수 있겠죠. C가. 그죠? 자, 그러면 C를 읽어보자고. 그러나 schematic knowledge는 너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대. 주어진 글에서 schematic knowledge 되게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러나 하면서 안 좋을 수도 있어 라고 말을 하네. 자, promoting errors, 오류를 만든대요. in perception and memory, 어떤 인식과 기억에 있어서. 자, 게다가 the types of error produced by schemata, 그러니까 스케마의 그 복수형인데요. 아무튼 그 스케마라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실수, 오류의 종류가요, are quite predictable이래요. 굉장히 예측 가능하대요. Bear in mind, 명심해라. 뭔데? That schemata summarize the broad pattern of your experience야. 스케마타라는 것은 요약을 해주는구나. 너의 경험의 넓은 그런 패턴을, 광범위한 패턴을 요약을 해준대요. So, 그래서 they tell you, 너에게 in essence, 본질적으로 너에게 뭘 말해주는 거야? What is typical or ordinary in a given situation이야. 전형적이거나 혹은 평범한 것, 주어진 상황에서 전형적이거나 평범한 것에 관한 얘기를 너에게 해준대요. 뭐가 안 나왔죠, 아직? C에는 아직도 뭐가 안 나왔어요? 예시가 안 나왔어요. 그죠? 그렇다는 말은 C 다음에 A가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없다. 그러면 정답은 C, B, A다. 끝. 맞아? 정답은 C, B, A야. 왜? 너무 간단하지 않아? A는 likewise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시 뒤에 나와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아. 그지? 연결을 공부했잖아, 우리. 근데 B도 아까 보니까 this information 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주어진 글에는 이러한 정보가 안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C일 수밖에 없어요. 첫 시작은. 근데 C를 내가 다 읽어봤더니 여전히 뭐가 안 나왔어요? 예시가 안 나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C 다음에 A가 오는 흐름은 안 되니까 정답은 C, B, A일 거야 밖에 안 되는 거지. 지금 내가 주어진 글 A의 첫 문장
B의 첫 문장, C 전부 읽고 문제 끝났죠. 그죠? 이거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 오답률 꽤 높아요. 70%가 넘어요. 그런 문제도 이렇게 쉽게 풀립니다. 어떻게 하면? 단절을 활용해서 소거해 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쉽게 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러운 거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돼. 왜? 자연스러운 거를 찾으려고 내가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를 들어 C 다음에 A가 나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여기면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예시를 C에서 찾아요. 예시가 존재 안 하잖아 지금, 그지? 근데 우리는 주어진 상황이라는 게 예시 아닐까? 그러니까 얘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믿는 동물이에요. 생각하는 대로 믿어. 즉 내가 그것을 맞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맞게 되는 거고, 내가 그게 틀리다고 생각하면 틀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을 집어넣어선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뭘 사용해라? 명시적 단서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줘라. 명시적 단서를. Likewise, disinformation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 안 돼야 되는 것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것들이 보이잖아, 그지? 그런 것들을 없애나가다 보면 하나밖에 정답이 안 남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왜 맞는지도 체크해 줄게요. 잘 보세요. 요거 이게 뭐야? 전형적이거나 평범한 것? 이게 예죠. 그죠? 평범한 것에 관한 거니까. 맞아? 됐어요? 또 B에 뭐 있어요? 따라서 예시 나오죠. 만약 네가 인지하지 못하는 게 있어. 어쩌고 저쩌고. 이와 비슷하게 네가 만약 기억해내지 못하는 게 있어. 어쩌고 저쩌고. 맞아? 예시와 예시를 A, likewise가 연결을 하고 있네요. 정답은 C, B, A인 게 훨씬 더 눈에 잘 보이죠. 그죠? 하지만 빈칸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빈칸 추론 문제나 혹은 주제 파악을 하는 대입 파악 문제를 풀 때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다 읽어서 얘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것을 떠올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어때? 그런 거 몰라도 되잖아. 그냥 정답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C 다음에 B가 나와야 되고 B 다음에 A가 나와야 되고 주어진 거 다음에 C가 나와야 되고 이런 것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라고? C가 나와야 하는 이유는 주어진 글 뒤에 A와 B가 못 나온다. C 다음에 B가 나와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C 다음에 A가 나오는 것이 어색하다. 정답은 그래서 C, B, A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선지가 다 소거가 되니까. 이해됐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 넘어가봐. 자, 갑니다. According to one traditional definition, 하나의 전통적인 정의에 의하면 aesthetics, 미학이라는 것은요, is a branch of philosophy, 어떤 철학에서 이렇게 가지를 쳐서 나온 거래요. That deals with beauty, 아름다움을 다루는, especially beauty in arts, 그러니까 예술에서의 아름다움을 다루는 그런 철학의 하나의 뿌리에서, 줄기에서 나왔대. 자, examining the pleasant features of the Mona Lisa or a snow-capped mountain,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뭐 작품이겠죠? 뭐 저런 것들을 보면은 거기서 어떤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이 미학이라는 거 아래에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미학이라는 거. 자, 그런데 A 볼게요. consider, 생각해보자. 예시죠? 뭐를? 피카소의 게르니카라는 것이요. 게르니카 뭔지 알아요? 피카소의 게르니카? 되게 어두운 그런 그림이고 되게 이렇게 가로로 길죠? 가로로 긴 그 그림이고 막 되게 어두워. 흑백으로 막 되어 있고 딱 봐도 사실은 어때요?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그림은 아니에요. 사실. 그죠? 근데 여기 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런 게 나오네요.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대량 학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요. 대량 학살이라는 것을 보고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만든 그림인 거야. 피카소의 게르니카가. 맞아? 그러면 얘는 미적과 관련된 거야? 미학과 관련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관련이 안 된 거겠죠. 그죠? 그러면은 주어진 글 다음에 A 옵니까? 못 옵니까? 못 오죠. 왜? 아름다움에 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얘는 뭐에 관한 얘기야? 아름다움에 관한 얘기야. 그 작품의 아름다움에 관한 이야기여야 되는데 얘는 지금 대량 학살을 보고 거기서 아름다움을 느껴?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또 여기 뭐도 있어? 잔혹한 전쟁이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주어진 글 다음에 A 못 나와요. 자, B 봅시다. 자, 그러한 정의가요. 그러한 정의 뭐야? 그러한 정의. 주어진 글에 정의 나오죠. 그죠? traditional definition 하고 나와요. 그죠? 그러면 주어진 글 다음에 B 나오는 거 괜찮겠지, 그지? 근데 거기서 확신하지 말고 세모하고 넘어가는 거야. 왜? 못 온다라는 이유는 없어. 그죠? 못 온다라는 이유는 없어요. 자, C 볼게요. 자, 여기도 뭐가 있어요? This work가 있네요. 이러한 작품은요. 뭐예요? 널리 칭송받는다. 그러나 뭐는 아니래? 아름답지는 않대. 역시나 이 작품은 주어진 글에 없겠죠. 왜? 주어진 글은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여야 되는데 이 작품은 아름답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역시 주어진 글 다음에 C도 못 와요. 그럼 뭐밖에 안 남았어? B밖에 안 남았죠. 그럼 B 다음에 A가 나와야 되는지 C가 나와야 되는지만 찾으면 되겠네. 맞아? 어떻게 찾을 수 있어? C에 this work가 있죠. 그죠? 그럼 만약에 정답이 B 다음에 C가 나오려면 B에 뭐가 존재해야 돼요? 작품이 있어야겠죠. 그죠? B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러한 정의는 너무나도 좁대. 왜? Works of art and natural objects may interest us in other ways than by being beautiful. 자, other than 하면은 뭐뭐 이외에도죠.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거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에게 흥미를 줄 수 있거든. 그래서 instead of evoking admiration of beauty,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에 대한 칭송을 불러일으키보다 예술가들은 특히나 혼동, 혼란, 뭐 충격, 그리고 심지어 혐오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대요. 뭐가 안 나왔어요? 이러한 작품이 안 나왔죠. 그죠? 특정한 작품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B 다음에 C 나올 수 있습니까? 없죠? 정답 B, A, C. 이해돼? 이래서 정답이 B, A, C인 거야. 얘 다음에 얘가 나와야 된다가 아니라 계속한다. 얘 다음에 얘가 못 나와. 얘 다음에 얘가 못 나와. 그러니까 정답은 B, A, C야. 이렇게 가는 거라고. 알겠지? 자, 그러면 A 작품 있어요? 있죠? 뭐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피카소의 게르니카 있잖아요. 피카소의 게르니카. 이 피카소의 게르니카는요, 널리 칭송은 받지만 아름다워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A 다음에 C가 오는 연결이 자연스럽죠. 하지만 그것을 찾기 이전에는 일단 정답을 찾을 때는 부자연스러움을 찾아서 없애가야 한다라는 얘기지. 알겠지? 넘어갈게요. 자, 계속 수능 고3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어렵죠. 내용이. 자,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현대의 남자보다는 사람이겠네. 현대의 사람들에게는 질병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현상이래요. 뭐 하는? 그와 관련된 거야. Only as an individual. 개인으로서의 그 사람과 관련된 거지. has no moral implication. 어떤 특정한 도덕적 함축 의미라는 것이 없대요. 네? 질병은 도덕적 함의라는 것이 없대요. 뭐야? 몰라. 그래서 얘가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왜 하면서 여기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죠.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가요, 인플루엔자에 걸려요. 걸리면요, 그는 절대, 자, 요거 단어 중요합니다. 단어. 잡아보자. 자, attribute라는 단어 있어요. A to B 이렇게 쓰거든요. 자, 얘는 무슨 뜻이냐면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라는 뜻이에요.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다시 말하면 A는 B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A는 B 때문이다.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 그가 만약에 감기에 걸리잖아. 그러면 그는 절대 이 감기에 대해서
그의 행동을 탓하지 않는데. 맞아? 어떤 행동? 세금을 모으는 사람 혹은 그의 mother-in-law니까 법적 어머님, 장모님이겠죠. 장모님. 그러니까 그의 장모님을 향한 그의 행동에 그 사건의 책임을 묻지 않는데요. 뭔 얘기예요? 우리가 감기에 딱 걸렸어. 선생님 지금 조금 감기 기운이 있는데 내가 좀 감기 기운이 있거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얘기를 안 하냐면 내가 오늘 감기에 걸린 이유는 어제 내가 어떤 학생에게 화를 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나요, 우리가? 이렇게 말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질병이라는 것은요, 그냥 나 자신에게만 관련된 거지 어떤 도덕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까지 알겠어? 자, A 가자. Sometimes, 때로는 they, 그들이 누구야? 그들은요, may not strike the guilty person himself. 그 죄가 있는 사람 그 자신을 벌 주는 게 아니라요. Rather, one of his relatives or tribesmen, 그의 친척이나 혹은 부족 사람들한테 탓을 한대요. 에? 갑자기? 주어진 말 다음에 못 나오겠죠, 그죠? 소재도 다르고요. 뭐도 없어? 이 they라는 대명사가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이 이 글에 없어요, 지금. 주어진 글에는. 그죠? they라고 하려면 복수 대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복수가 있어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저기 implications 하나밖에 없는데 implications가 저기 나오는 것도 이상하잖아, 그지? 일단은 그래서 소재도 그렇고요. they라는 대명사도 그렇고요. 주어진 글 다음에 A가 나오는 건 힘들 것 같아요. 그죠? A 탈락. 자, B 간다. 질병이라는 것은요. as a sanction이래요. sanction 보니까 밑에 뭐라고 나와? 제재라고 나오네. 뭐에 대한? 사회적 misbehavior니까 잘못된 행동이겠지. 사회적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의 질병? 갑자기? 즉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잘못을 하면은 내가 병에 걸리는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글 다음에 B도 나와 못 나와? 못 나와. 얘는 내용이 다르잖아, 내용이. 그지? 그러면 우리는 C로 시작한다는 거 알았어요. 그럼 이제 C를 한번 읽어볼까요? 원시인들 사이에서는요. 처음에 뭐라고 나왔어? 처음에? 현대인들에게라고 나왔어. 그지? 현대 사람들한테는 질병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련된 거야. 근데 C에는 뭐가 나왔어? 원시인들에게는 하면서 원시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얘기가 나오겠죠. 원시인들 사이에서는요, 그들의 어떤 초자연적인 이론 때문에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이론 때문에 the prevailing moral point of view, 이미 만연해 있던 어떤 도덕적 관점이라는 것이요, 더 깊은 의미를 줬대요. 질병에게. 이제부터 질병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나의 부도덕적인, 비도덕적인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맞아?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신들이 있거든요. 어떤 신들? Who send disease, 질병을 보내는 신들이 있는 거예요. 걔네가 뭐 한 거야? 종종 화가 난 거죠. 뭐 때문에? 도덕적인 어떤 잘못 때문에, 개인에 대한.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C가 질병이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의 잘못을 벌하기 위해서 생긴 거구나 라는 사람들의 과거의 어떤 믿음을 이해가 됐죠. 맞아요? 그럼 이제 C 다음에 A가 나와야 될지 B가 나와야 될지를 찾을 겁니다. 됐죠? 그런데 우리는요 아까 A에서 찾아놓은 게 있었어요. 뭐죠? A에서 찾아놓은 거? they 찾아놨죠. 그죠? 그러면 이 they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과연 B에 있는지 A에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B에 있는지 C에 있는지. 자, C에 있는 거 볼까? C에는 누가 있어? 얘가 있어. 신들이 있어. 그지? 신들이 그 죄가 있는 사람 스스로 말고도 그의 친척이나 부족들에게도 벌을 내릴 수 있어야. 맞아? 그러면 A의 대의는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지 않아요? 벌 주는 거니까.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갑시다. 어떻게? B라는 지금 B 내용에 they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 질병은 다시 할게. 어떤 사회적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제재로서의 질병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었대요. 질서에. 그러한 사회에서. 그러한 사회에서 질서가 됐대요. It takes over, take over 단어 떠맡다라는 뜻이야. 떠맡다. 요거 중요해요. 떠맡다. 그것은 떠맡습니다. 뭐를? 많은 경우에 the role, 역할을, 어떤 역할? 경찰, 판사, 성직자, 현대사회에서의 경찰이나 판사나 성직자들이 하는 역할을 떠맡게 된 거래. 질병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 B 다음에 A가 나오려면요. B 다음에 A가 지금부터 나오려면 B에 있는 뭐가? 바로 얘네가 policeman, judges and priests가 A의 대의가 돼야겠죠. 맞아요? B 다음에 A가 나오려면. 근데 경찰관, 판사, 성직자들이요. 죄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 혹은 그의 부족 사람들에게까지 이 질병이라는 벌을 줍니까? 경찰관이요? 판사가요? 질병을 막 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대의가 될 수 없으니까 얘가 대의겠죠. 맞아? 그러니까 정답은 C, A, B겠다. 이해됐어? 그러면은 B에 있는 such society 한번 찾아볼까요? 한 번만 더. B에 있는 such society. 그러한 사회 어디 있어? 여기 보면 전체의 원시인 공동체가 있죠. 이게 그러한 사회예요. 이게 그러한 사회. 이해됐나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질병이란 것은 그냥 우리가 뭐 내가 실수해서 예를 들어 선생님 오늘 좀 감기 기운이 있는 이유는요. 어제 내가 창문을 다 닫고 잔 줄 알았는데 창문 하나 열어놓고 잤더라고요. 그래서 찬 공기가 내가 잘 때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나에 대한 그거지. 내가 어제 누군가에게 뭐 잘못된 행동을 했어. 뭐 내가 어제 길 가다가 침을 뱉었어. 그래서 내가 오늘 아픈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 근데 원시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덕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도덕적인 행동들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답이 C, A, B인 것을 어떻게 찾았어? 다시 한다. 주어진 글 다음에 A와 B가 못 나오죠. 왜? A에는 they라는 대명사가 존재하고 B는 질병이라는 것이 제재로서의 질병이니까 주어진 글의 내용과 맞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C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알겠어. 그래서 C로 한번 쭉 읽었어. 그랬더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야? 그러면 A에 있는 they가 과연 B에 있을까 C에 있을까잖아. 그지? 근데 B에 나오는 사람들이 A의 they가 되면 내용이 이상해져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C, A, B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해됐어? B 다음에 A가 나오는 흐름이 어색하니까. 이게 어색하니까 C, A, B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들 많이 틀릴 거야, 지금. 왜냐면 어려워.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거든요. 어려운 문제지만 지금 선생님이 해설을 하는 거 보고요. 아, 내가 그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선생님 말이 맞네. 저게 안 되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맞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다 맞아 보여요, 정말로. 그러나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맞다가 아니라 틀리다로 가는 거죠, 계속. 알겠죠? 한 번만 마지막으로 열심히 해봅시다. 마지막은 아니긴 한데 우리 4번을 안 하고 왔으니까. 4번은 근데 조금 문제 유형이 달라서요. 마지막으로 단절의 키워드를 찾아볼 겁니다. 갑니다. The food ripening process, 그러니까 이 과일이라는 것이, food가 아니라 fruit이, 과일이라는 것이 ripening이니까 익어가는 과정이겠죠? 과일이 익어가는 과정은요, bring about, 뭐를 유발한대요? The softening of cell walls, 그러니까 이 세포 벽들이 좀 부드러워지고, sweetening, 더 달아지고요. The production of chemicals that give color and flavor.
색이나 맛을 주는 어떤 화학 물질들을 만들어낸대요. 그죠? 예를 들어 우리가 사과를 생각을 해보면 사과가 아직 익기 전에는 초록색이고 사실은 완전히 익었을 때의 사과보다는 덜 달고 그지? 맛이 그렇게 있진 않잖아. 물론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사과가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색도 바뀌고요. 더 당도가 진해지고요. 더 부드러워지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이제 과일이 익어가는 과정이 그렇대요. 자, 그런데 이 과정은 뭐로 유도가 되냐면 인두스 유도하다. 뭐로 유도가 되냐면 by the production of a plant hormone called ethyllene이죠. 우리가 에틸렌이라고 불리는 어떤 그 식물의 호르몬 때문에 그렇대요. 됐나요? 자, 갑니다. 자, 만약 이 익어가는 과정이요 느려진대요. 뭐 함으로써? 에틸렌 생성을 방해함으로써 혹은 에틸렌에 반응하는 과정을 방해함으로써 앞에서 에틸렌 때문에 과일이 익어간다고 했으니까 에틸렌 생산을 막고 에틸렌의 반응을 못하게 하면은 익는 게 좀 익는 속도가 좀 느려지지 않겠어? 그지? 그러면 주어진 글 다음에 A가요 못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못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 세모. 자, B 간다. 자, 몇몇 국가에서는요. 또 나왔어. 뭐야? 그것들은요. 에틸렌으로 이렇게 스프레이가 뿌려진대요. 뭐 하기 전에? Sale to the consumer.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기 전에. 그러면 여기서 대인은 뭐가 나와야 돼? 대인은. 뭔지 몰라도 얘는 과일이겠지. 맞아? 에틸렌이 이 앞에다가 이렇게 에틸렌이 뿌려지고 판매되기 전이니까 그것들은 과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주어진 글에 과일이라는 것이 복수로 나왔나요? 복수로 안 나왔죠. 그러면 주어진 글 다음에 뭐가 못 와요? B가 못 와요. 그죠? C로 갑니다. The problems for growers and retailers 그러니까 재배하는 사람 그리고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자, ripening이라는 것이요. 익어가는 것이요. 자, 여러분 이거 해석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잘해야 돼요. is followed 요거 한번 체크 좀 해봅시다. is followed.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자, A가 B를 따라간다. 이렇게 많이 쓰죠. A가 B를 따라간다. 요거를 수동태로 한 게 바로 B는 is followed by A죠. 그죠? A가 B를 따라간다랑 B가 A에 의해서 따라감을 당한다예요. 맞아요? 근데 사실 따라감을 당한다라고 하는 게 조금은 어색하지 않아? 여기서는? 과일이 익어가는 것이 따라가짐을 당한다? 좀 이상하지, 그지? 그래서 이거 해석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A랑 B 중에 뭐가 더 먼저 일어난 행동일까요? 뭐가 더 먼저 일어난 사건일까요? B겠죠. 왜? A가 B를 따라간다는 말은 얘가 먼저 일어난 거고 얘가 그 이후에 나중에 일어난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먼저 일어난 일이 나오고 그 다음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 그 뒤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be followed by는 이렇게 해석하면 좋아. 익어가는 것 그 다음에 A가 나온다. 이런 얘기지. 알겠어? 자, 익어가는 과정은요. 그 다음에 때로는 굉장히 빠르게 저하라는 것이 뒤따른대요. 그죠? 익어가는 거 과정 다음에 저하라는 것이 생긴대. 품질의 저하. 디테리오레이션. 얘가 품질의 저하라는 뜻이에요. 품질의 저하가 빨리 일어나고요. 그리고 뭐가 일어나냐면 디케이, 부패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상품은 어떻게 돼? 가치가 없어지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다 익었어. 그러면 이제 얘는 뭐 하기만을 기다려야 돼? 이제 썩어가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지? 썩기 전에 먹어야 되는데 너무 익혀서 이거를 판매를 해버리면 그 판매하는 혹은 운송하는 과정에서 얘가 다 썩어버려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거야. 뭐 나올 수 있겠죠. 주어진 글 다음에. 맞아요? 주어진 글에서 이거 간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근데 너무 이거 가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역시나 주어진 글 다음에 C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확실한 정보는 뭔데? B라는 놈은 주어진 글 다음에 못 나오니까 다시 말하면 앞에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A와 C가 있을 수밖에 없죠. 무조건. 근데 아까 우리가 B에서 찾아놨던 게 있다 또. 뭐야? 데이야. 맞아? 데이가 과일이었잖아. 그러면 A에 과일이 있는지 C에 과일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 C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토마토와 다른 과일들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C 다음에 C 다음에 B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다. 과일 나왔으니까. 자, 근데 A 볼까? A. 자, 아무튼 그것이 이제 에틸렌 생성을 방해하고 에틸렌에 반응하는 과정을 방해함으로써 익어가는 것을 좀 느리게 만든다면 과일은 could be left on the plant. 그 식물에 그대로 붙어 있을 수 있겠죠? 언제까지? It was ripe. 익어갈 때까지. 그리고 full of flavor. 맛이 완전해질 때까지. 그러나 would still be in good condition. 좋은 상황에 있을 거라는 거지. When it arrived at the supermarket itself. 슈퍼마켓 itself가 아니라 쉘프. 선반으로 갈 때까지 좋은 상태를 유지하겠죠. 그죠? A에 뭐가 없네요? 과일이 없네요. 그죠? 그러면 A 다음 B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온다야? 그러면 이제 뭐밖에 안 나와? C 다음 B밖에 안 돼요. 그죠? 마지막 단계가 나왔어요. 뭔데? A 다음에 나올 것인지 A로 끝날 것인지가 문제인 거죠. 이제는. 맞나요? 그래서 B를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왜? B 다음에 A가 나왔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B 읽어볼까? 자, 몇몇 국가에서는요. 걔네들은요. 에틸렌이 이렇게 스프레이가 뿌려진대요. 판매되기 전에. 뭐 하기 위해? 라이프닝을 늦추기 위해서. 라이프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익어가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익기 전에 수확된 과일은요. 맛이 없대요. 이미 익고 나서 수확된 과일보다 맛이 없대요. 그죠? 그래서 얘네가 이제 뭐 한 거야? 생명공학자들이 따라서 기회를 본 거예요. 뭐 하는? 자, 이게 중요하겠죠? Delaying the ripening and softening process in fruit야. 뭐야? 익어가면서 부드러워지는 그 과정을 뭐 한대요? 늦춘대요. A가 뭐에 대한 내용이었어? 익어가는 것을 늦추는 내용이었죠? 맞나요? 심지어 뭐가 있어요? 앞에 if가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뭐야? 얘가 예시란 얘기겠지? 그렇다는 말은 B 다음에 A가 올 수밖에 없겠죠. 왜? B는 일반적인 얘기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A잖아요. 맞아? 정답은 C, B, A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그래서 되게 어려운 문제죠. 왜? 단절을 활용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요. 뭐로 시작한다가 아니라 주어진 글 다음에 뭐가 못 나온다야. 그지? 그러니까 주어진 글 다음에 B가 못 나오니까 B 앞에는 뭐가 올 수밖에 없어. 그래 놓고 확인을 했더니 이제는 뭐 하나가 또 남았어.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고의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근데요. 진짜 어려운 문제들은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자주 나오는 문제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는 거지. 내가 A를 읽었어. 괜찮은데? B를 읽었어. 괜찮은데? C를 읽었어. 우씨. 다 괜찮아. 즉 단절이 되는 요소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도 없는 경우가. 골 때리겠죠? 그죠? 그래도 여기는 하나라도 한 단절이 되는 거 아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딱딱딱딱 해나가면 되는데 이런 문제 어떻게 풀 건데? 이런 것도 나와요. 알겠죠? 자, 4번으로 갑니다. 마지막 문제. (4번으로) 갈게요. 잘 보세요. 4번에. 자, 주어진 걸 일단 안 읽을게요. A 볼게요. There is a good outcome. 어쩌고저쩌고.
그냥 쭉 한번 읽어봐. B. 오케이. 쭉 읽었어. C. 쭉 읽었어. 뭐가 없어? A, B, C에? 얘가 없어. 안 그래? A에도 연결어 대명사 지시어가 없고요. B에도 연결어 대명사 지시어가 없고요. C에도 연결어 대명사 지시어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정보가 부족한 거예요. 그죠? 왜? C에 나오는 but은요, 연결어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 but이 강조의 의미도 있다는 거 혹시 기억나? 강조? 내가 뭐를 좋아하고 뭐를 좋아하거든? 그러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렇게 강조가 될 수 있단 말이야. C의 but은 여기서 강조예요. 그래서 명시적 단서라는 게 하나도 안 나와요. 이 글에. 맞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 무조건? 소재와 내용의 흐름을 봐야 돼요. 소재와 내용의 흐름을 봐야 돼, 지금부터. 봐봐. 어떻게 소재가 흐름이 연결이 되는지 볼게. 자, 만약에요, 어떤 회사가 결정을 하고 있대요, 뭐를? 투자를 할지 말지. shipbuilding이니까 이제 배를 만드는 거.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뭐 조선이라고 하나요? 조선? 선박을 만드는 거. 조선업에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고 있대요. 자, if it can produce at sufficiently large scale. 그러니까 만약에 그 회사가요, 충분하게 큰 규모로 생산이 가능하다면, 그죠? 충분하게 큰 규모로 생산이 가능하다면, 아는 거지. 회사는 아는 거야. 뭐가? 벤처는 뭐예요? 벤처가? 원래? 모험이죠. 어드벤처 할 때 그 벤처잖아요. 그죠? 원래 모험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회사가 여기서 모험 떠날까요? 여기서 모험은 뭘까요? 여기서 모험은 앞에 뭐밖에 안 나왔지? 무슨 내용밖에 안 나왔지? 투자의 내용밖에 안 나오지 않았어? 투자가 모험이지. 왜?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 즉 여기서는 얘는 투자예요. 투자가요, 수익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다시 할게. 한 회사가 투자를 할지 말지 지금 고민 중에 있대. 근데 만약에 그 배를 만드는 것이요, 굉장히 큰 규모로 할 수 있다면요, 그 투자는 수익성이 꽤나 좋겠죠. 그죠? 자, 이런 내용이 나왔어. 지금 내용 정리 좀 할게. 얘는 뭐에 관한 얘기야? 얘는 배를 만드는 것에 관한 얘기야. 맞아? 배를 만드는 얘기예요. 그죠? 자, A로 갑니다. There is a good outcome. 좋은 결과가 있고요. In which both types of investments are made. 몇 줄? 두 가지 유형의 투자가 어디 나오죠? 투자가 두 개가 나옵니까, 지금? 지금 사실 주어진 글에 투자는 하나밖에 안 나왔죠. 뭐에? 조선업이라는 것에, 배를 만드는 것에 투자한다라는 내용 하나밖에 안 나온 것 같네. 맞아? 그러면 both types of investments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주어진 글에 부족하죠. 그죠? A 탈락. B로 간다. Assume that shipyards는 이제 배를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어떤 큰 마당이라는 얘기니까 여기서는 조선소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 배 만드는 곳. 조선소가 유일한 잠재적 고객이래. 뭐에? 철에. 철. 갑자기 왜 철이 나와? 그지? 그럼 이 B에 대한 지금 내용은 뭐야? 철에 관한 얘기야. 철. 그죠? 그러니까 주어진 글 다음에 B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철이라는 것이 왜 나오는데 갑자기? 맞아? 그래서 정답은 일단 C로 갑니다. C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C 읽어볼까요? 하나 중요한 어떤 인풋이 있대. 고려해야 할 것이 있대. 뭔데? 로우 코스트 스틸인 거야. 아, 철이 여기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가 배를 만들려면 철이 필요하잖아. 근데 투자를 했을 때 이득을 보려면은 그 재료가 싸야죠, 일단. 그러니까 비용이 적은 철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대요? 그것은 반드시 근처에서 만들어져야 된대. 왜? 배를 예를 들어 전주에서 만들어서 저기 강원도까지 가. 그러면 이 배를 어떻게 옮겨?
그 옮기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강원도에서 필요한 배는 전주까지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강원도에서 만들어져야 그 배송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투자를 하려면요, 수익성이 높아야 되는데, 수익성이 높으려면 부가적인 비용 있죠. 거기에 대한 원가 비용이라든지 배송료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적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회사의 결정은 boil down to this. 결국 어떠한 결론이 나옵니다. 자, boil down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물을 끓이잖아, 그지? 혼합이 되어 있는 물에 뭐가 섞여 있는 거를 빡 끓여. 그럼 물이 어떻게 돼? 다 날아가지, 그지? 그럼 뭐만 남아? 내가 섞어 놓은 것만 남죠. 그래서 이 boil down to 하면은 결국 뭐뭐만 남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boil down to. 결국 뭐뭐만 남습니다. 이것만 남는데요. 뭐가요? 만약 there is a steel factory close by. 철을 만드는 회사가 근처에 있다면 나는 투자를 할래. 그렇지 않다면 나는 투자를 안 할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맞아? 투자 얘기 나오다가 배에 대한 투자 얘기 나오는 거 괜찮죠? 자, C는 배에 대한 투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에 대한 투자 얘기. 자, 근데 이제 뭐로 바뀌어요? 자, 이제는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에? The thinking of potential steel investors in the region이야. 그 지역에 있는 철강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보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로 넘어간 거야? 글의 내용이? 철에 대한 내용으로 나온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 다음에 얘가 나오는 거고요. 그죠? 이 철에 대한 내용은요, 어떻게 흘러가요?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두 가지 가능한 결과가 있대요. 그죠? 그러면 얘는 철 얘기하다가 뭐가 나와요?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그래 놓고 봤더니 A에는 뭐가 나와요? 좋은 결과가 있고 나쁜 결과가 있대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내용이죠. 글의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C, B, A. 알겠어? 정답은 C, B, A죠. 이해됐습니까? 물론 명수적 단서가 없는 그런 유형 중에서 그나마 좀 쉬운 유형에 속했어요. 왜? 딱딱딱 보이거든. 딱딱딱 보여, 그지? 근데 자, 요즘 문제들이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옛날에는 쌤이 좀 색깔을 달리해서 보여줄게. 예전에는 이렇게 나왔어. 주어진 글이 이렇게 나오다가 글이 여기까지 쭉 가고 새로운 이야기를 한번 쭉 하고 또 뭐 새로운 이야기를 한번 또 쭉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요, 주어진 글이고 여기가 첫 번째 글의 흐름, 이렇게가 두 번째 글의 흐름, 이렇게가 세 번째 글의 흐름이었던 거야, 옛날에는. 그지? 그래서 딱 끊기는 느낌이 빡빡빡빡 드니까, 아, 얘 다음에 얘가 못 나오니까 이렇게밖에 못 나오겠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파란색으로 볼게. 요즘은 이렇게 가는 거야. 1번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1번이야. 또 이렇게 해서 2번이고 이렇게 해서 3번인 거예요. 뭔데? 글의 흐름이 전환이 되는 이곳 있죠? 전환이 되는 이곳이 각 A, B, C 선지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죠, 지금. 뭔데? 배 이야기하다가 철 이야기하지. 그지? 철 이야기하다가 결과 이야기하지. 그리고 마지막 결과 이야기하죠. 즉 뭐예요? 각 내용이 전환되는 흐름이 예전에는 A, B, C의 초반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고르기가 쉬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각 글의 흐름이 어디서 바뀌어? C의 중간에 바뀌어. B의 중간에 바뀌어. A의 중간에 바뀌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소재와 내용, 이런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항상 이 문제 풀 때요, 첫 문장을 읽고 단절의 포인트를 찾으면 좋고요, 첫 문장을 읽었을 때 단절의 포인트가 없으면 꼭 마지막 문장도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 글의 흐름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 나가는 거지. 알겠어, 뭔 얘기인지?
이게 글의 순서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글의 순서 유형은요, 다시 할게요. 글의 순서 유형은 흐름을 파악을 하는 건데, 이 흐름을 파악할 때 자연스러움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지 않음을 찾으세요. 그래서 그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소거를 해 나가는 연습을 계속 해보는 거야. 쉬운 문제도 그렇게 한번 연습을 계속 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 때도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알겠어? 문제는 어려우면 계속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그 감이라는 것에 의존을 해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어떤 풀이 방법이나 접근법이라는 게 존재해야 돼요. 그런 것을 계속 적용시켜 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해됐어? 이게 순서 문제인데요. 이제 우리는 삽입 유형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풀고 넘어가 볼게요. 자, 문장 삽입 유형도요. 똑같아요. 문장 삽입 유형도. 뭔데? 얘도 똑같아. 논리적 단절을 찾을 겁니다. 논리적 단절. 논리적 단절. 물론 첫 번째, 우리는 주어진 글의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예측을 해볼 수 있어요. 뭐가 있는 경우에? 뭐가 있는 경우에? 연결어가 있는 경우에. 연결어. 특히 역접이요. 특히 역접의 연결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요. 역접의 연결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요. 앞에 나오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주어진 문제 봐봐. 반면에 하고 뭐가 나오냐면 현재의 이야기들은 덜 명확한 엔딩이라는 것이 있대. 그럼 얘는 앞에 뭐가 나와? 과거의 이야기들은 명확한 엔딩을 가지고 있다가 나오겠죠? 그죠? 앞에?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겠어? 당연히 반대로 현재의 이야기들은 덜 명확한 엔딩이 나온다라는 글에 구체적인 설명이 뒤따르겠죠, 그죠? 구체적인 설명이. 그래서 과거 이야기에서 명확한 엔딩이 나왔다라는 앞의 내용과 현재의 이야기에서 덜 명확한 엔딩이 나온다라는 뒤의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를 해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글의 정답은 몇 번이야? 원래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글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인 거예요. 왜요? 봐봐요. 과거의 이야기에서는요. 영원히 풀린대요. 예외 없이 행복하게 산대. 그지? 그런데 1번 이후의 내용은 어때? 그러한 이야기에서 뭐야? 갈등은 다른 색깔로 갈게. 일부만 해결이 된대. 그리고 새로운 갈등이 일어난대. 그렇다는 말은 갈등이 전부 해결이 된 게 아니니까 엔딩이 덜 명확하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도우즈 스토리가 뭐겠어요? 현대의 이야기겠죠. 맞아? 아, 정답은 1번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구나. 글에 연결어가 있다면 앞의 내용과 특히 역접의 연결어가 있다면 앞의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풀면 언젠가 한계를 맞닥뜨려요. 왜? 첫 번째, 우리가 한 추론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이거 나와야 될 것 같고 이거 나와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정확한 추론이 아닐 수도 있죠. 그죠? 두 번째, 역접의 연결어가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연결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도 어떻게 풀 거야? 이 문제도 명시적 단서를 역시나 뭐 할 거냐면 활용을 해서요. 논리적 단절을 확인할 겁니다. 논리적 단절을 확인할 거예요. 명시적 단서를 활용해서 논리적 단절을 확인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지금 이 내용이 정답이 1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왜? 아이고. 봐봐. 이 도우즈 스토리가
원래는 뭐여야 돼? 전통적인 이야기여야지, 그지? 고전 이야기여야지, 그지? 앞에서 이야기가 도우즈 스토리라는 것이 지시어로서 앞에 나오는 이야기를 대신해야 되는데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고전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고전 이야기는 뭐야? 해결이 영원히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가 해결이 안 된대. 이게 뭐야? 지시어의 흐름이 단절이잖아요. 이 스토리가 이야기하는 이 도우즈 스토리가 앞에 있는 클래시컬 페어리테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단절이죠. 맞아? 그러니 정답은 1번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됐어?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푼다고. 어떻게? 정답 선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앞에 나오는 문장과 뒤에 나오는 문장의 흐름을 볼 거예요. 흐름. 앞에 나오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의 흐름을 보고 그 흐름이 단절이 되는 거를 찾을 겁니다. 그 흐름이 단절이 되는 걸. 알겠죠? 너를 사용해서 명시적 단서를 활용해서. 알겠어? 물론 모든 문제가 명시적 단서의 흐름, 명시적 단서로서의 어떤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주어진 문장이 반드시 한 곳에 들어가도록 출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선지들은 정답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다른 선지들은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앞에 내용, 뒤에 내용의 흐름이 완벽해. 그러니까 새로운 문장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역시나 1번이 정답이라는 것은 2번, 3번, 4번, 5번이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 식으로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연결사, 연결어, 대명사, 지시어와 같은 명시적 단서의 논리적 단절을 활용하여 주어진 문장이 반드시 필요한 자리를 찾아볼 겁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항상 명시적 단서만으로 논리적 단절을 찾을 수는 없어요. 소재의 단절이나 혹은 글의 흐름상의 단절 역시도 정답을 찾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해가지고 쭉 실전 문제까지 한번 풀어와 보세요. 알겠죠? 실전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평소에 풀던 방식으로 풀어도 괜찮은데 이거를 한번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여기까지 8번까지 잘 문제 풀어봅시다.